원자력 발전소가 다수 정지한 가운데 전력 사용이 늘면서 올여름 들어 두 번째 전력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내일 처음으로 단독 회동합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 펜텍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3분기에 신제품을 내놓고 스마트폰 대전을 벌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황동석입니다. 월요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도 전환으로 198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강광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7% 하락한 1989.5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소비 지표 부진과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인해 하락한 것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이 67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 전기가스업, 기계 등이 떨어졌지만 운송장비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등이 하락했지만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등이 상승했습니다. STX가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STX 엔진, STX 중공업, STX 조선해양 등이 13% 이상 하락하는 등 STX 그룹주가 그룹 해체 위기로 인해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패션주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패션 업체들의 주가가 실적 부진과 업황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LG패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5.28% 빠진 29,600원의 거래를 마치며 2거래일째 내렸습니다. LG패션이 3만 원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 3월 27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베이직하우스도 이날 5.44% 내린 18,250원에 거래를 마쳤고 한섬, 필라코리아,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대부분의 패션주들이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패션주들의 주가 약세는 실적 악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LG패션은 지난달 1사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줄어든 3,610억 원, 영업이익은 12.2% 감소한 2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섬도 1분기 매출액 1,185억 원, 영업이익 18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2%, 13.1% 줄었습니다. 박종렬 HMC 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조적 저성장에 따라 소비 경기가 침체되고 합리적 소비가 확산되면서 하반기에도 실적 회복이 쉽지 않다며 LG패션과 한섬도 업황 침체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 패션주들의 주가도 업황 개선이 불투명해 부진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현우 대신증권 연구원은 패션주들이 실적과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들 주가가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실제 업황은 더디게 회복될 전망이라 당분간 주가도 불안한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LG패션과 한섬,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내수 3사도 개별 실적 모멘텀보다는 업황 회복 변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장마철 이번 여름도 긴 장마와 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의 수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매년 장마철이 시작되면 방역이나 비료업체들이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긴 장마와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조금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6월 중순, 중부지방은 6월 23일께부터 시작되며 기간은 약 한 달 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에도 집중호우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올해도 장마가 끝난 이후 집중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농작물 병충해 방지를 위한 방역 소독 작업으로 농약이나 비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방역업체나 비료업체가 수혜주로 꼽힙니다.
지난해 장마철 최대 수혜는 농화학 비료 기업인 조비였습니다. 지난해 5월 중순 8,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약 2달 만에 17,000원까지 오르며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비료업체인 경농 또한 같은 기간 2,000원대에서 3,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남해화학과 KG케미칼 등 화학비료 업체들의 주가 역시 같은 기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온 후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인선 ENT와 코엔텍 등도 과거 집중호우 시 반짝 테마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장마철에는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나면서 홈쇼핑 업체들의 매출 특수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장마 기간인 6월 중순 이후 CJ 오쇼핑의 주가는 16만 원대에서 2달여 만에 21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GS 홈쇼핑 주가 역시 8만 원대에서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골프존이나 CJ CGV 같은 실내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장마 수혜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계절성 테마주로 장마철이면 늘 화학 비료 업체나 홈쇼핑 업체들이 부각되고 있다며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강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다수 정지한 가운데 전력 사용이 늘면서 올여름 들어 두 번째 전력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력골에서는 오늘 오후 1시 31분을 기해 전력 수급 경보 준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순간 예비 전력이 45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져 전력 수급 경보 준비가 발령된 이후 이번 여름 들어 두 번째 경보입니다. 이에 앞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위조 성적서를 이용해 엉터리 원전 부품이 납품됐다고 결론 짓고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운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전국 원전 23기 중 10기가 정지 상태로 블랙아웃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내일 단독 회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양대 기관이 최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준금리 결정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던 터라 두 수장의 이번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두 수장은 내일 오전 식사를 함께하며 1시간가량 경제 동향과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향후 전망 등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합니다. 통화정책을 둘러싼 두 기관의 견해차를 좁히고 오해를 풀기 위해 서로 노력할 뜻도 나눌 전망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때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수장 대 수장으로서 단둘이 얼굴을 맞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 펜텍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3분기에 신제품을 내놓고 스마트폰 대전을 벌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갤럭시 S4를 출시한 삼성전자는 3분기 중 주력 제품인 갤럭시 노트3를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애플은 아이폰5의 후속 제품인 아이폰5S 또는 아이폰6를 선보이며 삼성전자의 신제품에 맞불을 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는 옵티머스 G의 후속작 옵티머스 G2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도전장을 던집니다.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펜텍 역시 3분기 중 새 전략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경쟁사들의 아성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상승했습니다. 1999년 9월 0.8%를 기록한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1월 1.6% 상승해 1%대에 진입한 이후 7개월째 1%대에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로는 0%의 상승률입니다. 3월에는 마이너스 0.2%의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에도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메일을 통해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나와 우리 그룹을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이메일을 통해 전체 임직원들에게 사과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이 회장은 나의 잘못과 부덕의 소치로 인해 임직원과 회사가 더 이상 고통받고 피해를 겪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의 안위는 모두 내려놓고 우리 CJ와 임직원 여러분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CJ그룹의 불법 금융거래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수백 개의 차명 계좌가 발견된 우리은행 특별검사와 함께 CJ그룹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20대 남성을 앞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풍시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작년 2분기 20대 남성을 추월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여성이 작년 2분기 64.9%로 20대 남성의 63.4%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한 뒤 올해 1분기까지 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노동에 이바지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처럼 20대 노동시장 구조가 바뀐 것은 여성 대학 진학자가 많아진 데다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여성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주택시장 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 강남 재건축 단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만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독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가격만 오르지 않고 있다고요? 네. 강남권 중층 재건축의 대장주 혹은 주택시장 전체의 풍향계,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이끌었던 화려한 수식어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76제곱미터는 호황기의 가격이 최고 11억 6천만 원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참여정부 당시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될 만큼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리던 단지가 바로 음마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최근 길어진 경기 불안과 조합 내분, 그리고 거품이 빠지면서 드러난 객관적 투자 가치 등을 이유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이와 같은 음마아파트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8억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음마아파트의 추락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는데 현재 실거래가와 기준가는 어떻습니까? 네. 당시에 8억 원 밑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음마의 굴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업계에서 유행했었는데요. 올 초에는 실거래가 기준 6억 9천만 원에도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비쌌을 때와 비교하면 무려 40%가 넘게 가격이 빠진 수준입니다. 물론 4.1 대책 이후 음아파트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지금은 8억 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가격이 급등한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7월 수준을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음아파트와 비슷한 중층 단지인 잠실 주공 5단지는 같은 기간 무려 1억 3천만 원이나 가격이 올랐는데요. 예전의 위상과 비교해보면 음마아파트가 자존심을 구긴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치동 음마아파트만 이런 상황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다른 대표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음마아파트는 여전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1차적 원인입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주택시장에서 거품이 제거된 것도 가장 큰 이유인데요. 거품이 없어지고 나니 실제로 투자 가치가 크지 않다는 시장의 반응이 가격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높은 용적률로 지어진 데다 대지 지분도 작고 서울시 계획상 재건축 계획에 단지를 관통하는 폭 14m의 도로를 포함해야 하는 것도 사업성을 낮추는 한 요인입니다. 큰 단지인 만큼 재건축 방향을 놓고 추진이 내부에서 이견도 큰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5월 들어 가격이 숨고르게 들어간 재건축 시장도 이런 악재가 대치동 음마아파트에게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에 따르면 5월 전국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0.11%로 0.71%가 올랐던 지난 4월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던 강남구는 0.38%가 떨어졌는데요. 사업 추진과 4.1 대책 등의 호재로 집주인이 부르는 값은 올랐지만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아 가격이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나마 가격을 받쳐주던 4.1 대책마저 약발이 다해 앞으로 음마아파트의 가격 동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설부동산부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산업뉴스가 이어집니다.
KB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종 인터뷰 대상 후보로 민병덕, 이동걸, 이명록, 최규희 4명을 선정했습니다. 회추위는 후보별로 90분가량의 심층 면접을 통해 이사회에 추천할 회장 후보 1인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내정할 방침입니다. KB금융은 다음 주 중 이사회를 열어 KB금융 회장 후보를 확정해 다음 달 12일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삼성전자는 2013년형 스마트 TV와 친환경 모니터로 녹색 꿈의 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녹색 상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꿈의 네트워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녹색 생산을 유도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려는 소비자 시민단체 연합체입니다. 녹색 상품상은 매년 녹색 꿈의 네트워크가 선정하는 품목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제품에 주어집니다. LG상사는 이희범 전 STX중공업, STX건설 회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LG상사는 이전 회장의 해외 사업 분야 경륜과 전문성, 글로벌 네트워크 등이 영입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전 회장은 지난달 일신상 이유를 들어 STX중공업, STX건설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LG U+ 클라우드 방식 3D 내비게이션 U+ 내비를 모든 LTE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LG U+는 U+ 내비 LTE의 지원 단말기를 갤럭시 S4와 옵티머스 G 프로에서 LTE 단말기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출시된 U+ 내비 LTE는 국내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대용량의 지도 데이터를 내려받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3D 입체 지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출시 한 달 만에 10만 명이 가입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월 3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